안녕하세요, 여러분. 설명절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저는 오늘도 열심히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인커텀제 관련된 주요 내용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보시면은요. 인커텀즈란 명칭은요. ICC 상표 등록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쓰셔야 돼요. 예, 인커텀즈 그다음에 상표 2010 혹은 2020 이렇게 쓰시는 게 정확한 표현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커텀즈 2010 개발 조건의 가이던스 노트가요. 2020에서는요. 예,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으로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목이 영문으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Explanatory Note for User라고 개선이 되면서요. 무슨 내용이냐면 사용자들이 당해 거래에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거래하는 거래 적절한 거래 조건이 뭐다 이런 것들을 사용하세요 라는 것들을 안내하고 있다는 거죠. 어디에서요? 설명문에서 explanatory note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 당사자들끼리 거래를 하는데 운송을 만약에 항공으로 한다. 그래서 에어포트다. 그럼 그때는 FCA를 쓰는 게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거래 조건을 제안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explanatory note의 역할은 뭐냐면 계약 관련 분쟁이 발생 시에 그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인커텀즈와 관련돼 가지고 그 해석에 있어서 서로 간에 분쟁이 생겼다. 그러면 그때는 여기를 찾아보면 explanatory note를 찾아보면 그 지침을 좀 제공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모든 문제를 다 예, 해결할 수는 없어요. 이것만 가지고. 그렇잖아요. 그죠? 제한된 것 가지고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무역 현장에서 벌어지는 인건점 관련되는 분쟁이라는 게 얼마나 다양한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겠어요. 그죠? 그걸 다 미리 예상해서 할 수는 없지만 걔는 어느 정도 원칙적인 면에서는 제공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인커텀즈는 크게는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크게 나눠보면 첫 번째는 명시적으로는 가격 조건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가격 조건. 이게 참 중요한 얘기인데 제가 말씀드렸죠. 인커텀즈는 먼저 잘 들으시고 그 다음에 잘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잘 기억을 해둬야 되고 그 다음에 잘 활용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인커텀즈를 활용할 때 첫 번째 활용이 뭐냐면 가격을 제시할 때예요. 가격을 제시할 때. 자, 우리가 무역 거래할 때 가격 제시하는 방법은요. 국내 거래하고는 확연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국내 거래 같으면 그냥 청바지 하나에 10만 원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만 무역 거래라는 거는 청바지 한 번에 100불 이렇게는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요? 다른 점이 뭐예요? 국내 거래하고 무역 거래하고 그거는 운송 거리 차이에 따른 운송비가 그다음에 운송 관련 부대 비용들이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국내 거래 같으면 우리나라 뭐 땅덩어리가 작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에이 운송비 어디까지 운송해줘? 그래도 그냥 별도로 요구하지 않고 그냥 고마우니까 물건 사주니까 그쵸? 매수자니까 그냥 준단 말이에요. 그죠? 물건 받고. 근데 무역 거래라는 거는 워낙 그 거리가 길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물건을 서울에 있는 창고에서 미국의 라스베가스로 만약에 운반한다 했을 때 라스베가스 말만 들으셔도 기분이 좋아지시죠? 그죠? 예. 저는 이제 몇 번 가봤는데요. 놀러 간 건 아니고요. 카지노로 간 건 아니고요. 어, 라스베가스에서 그 해마다 그 코스모 프루프라는 그 화장품 전시회가 열려요. 예,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가봤죠. 예. 어쨌든 서울에 있는 공장에서 라스베가스까지 물건을 운반한다라고 했을 때, 그죠? 중요한 운송 포인트들이 몇 군데 있잖아요. 일단은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가야 되고, 부산에서 배에 실어가지고
예, LA는 롱비치까지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롱비치부터, 그 다음에 바이오의 창고까지 보내야 되잖아요. 자, 이랬을 때, 물건을 어디서 인도해 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다시 말하면, 셀러가 운송을 어디까지 해주느냐, 바이오가 어디서 인수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청바지 100불짜리 청바지 가격은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아니, 당연히 달라야죠. 왜요? 운송비가 다르니까. 만약에 바이어가 한국에 있는 서울까지 와가지고 자기가 운송해 가겠다. 그럼 100불 받으면 돼요. 근데 바이어가 야 부산항까지 보내서 선적까지는 네가 좀 시켜줘. 그러면 부산항에서 선적할 때까지 비용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만약에 롱비치 항구까지 갖다 줘. 미국의 항구까지 갖다 줘. 그러면 더 받아야 돼요. 운송비를. 그러니까 가격이 더 높아져야 돼요. 그죠? 라스베가스까지면은요. 더 높아져야 돼요. 그쵸? 그래서 어디까지 운송비를 포함해서 얼마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어디까지라는 거를 뭐 선적항까지 아니면 바이어 창고까지 아니면 수입자 항구까지 이렇게 쓰지 않고 그게 그러한 지점들이 이미 어디에 나타나 있어요? 인커텀지에 나타나 있다는 거죠. 만약에 공장에서 셀러의 공장에서 인도한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인커텀즈는 EXW예요. 인커텀즈 조건은. 만약에 부산 항구에 선적할 때까지다. 그럼 FOB라는 조건에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항구까지 항구에서 인도한다. 항구까지 비용은 셀러가 내니까 그 비용은 가격에 포함시켜라. 만약에 수입지 항구까지다. 그러면 CFR. 보험료까지 넣어라. 그러면 CIF. 그 다음에 바이오 창고 같이 갖다 놓아라? 그러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죠. 뭐 DAP도 있겠고, 그죠? 예, 예. DPU도 있겠고, DDP도 있겠고, 그 중에 선택하면 되는 거고요. 약간씩 다르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가요? 국내 가격하고 달리 수출 가격을 제시할 때는 반드시 인커텀 조건을 써야 된다. 왜요? 안 쓰게 되면, 예, 바이오가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 뭐 어디까지 인도한다는, 어디서 인도한다는 거지, 어디까지 비용이 포함됐다는 거지, 헷갈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명확하게 지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조건으로 얼마다, 라는 거를. 근데 11가지가 있으니까, 11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적당한 조건을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바이오하고 상의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바이오하고 협상을 하는 거예요. 야, 이번엔, 부산항에서 선적할 때까지 비용만 포함하자. 거기까지만 셀러가 책임을 지는 걸로 하자. 바이어는 아니야. 우리 한국까지 네가 갖다 줘. 거기서 내가 인도할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거기까지 비용을 네가 지불해. 인도는 내가 선적할 때 인도하지만 비용은 수입자 항구 롱비치까지 네가 다 알아가지고 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쵸? 제가 이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수출 거래할 때는 반드시 인컨트 조건 중에 하나를 당사자끼리 합의를 봐서 그 조건에 따른 가격을 지시해야 된다. 그리고 가격을 표시할 때도 마찬가지죠. US 달러 얼마 무슨 조건 FOB 아니면 CFR 그 다음에 명칭 도시명을 써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부산에 선적했으면 FOB 부산 만약에 CIF 롱비치 항구 도착할 때까지 비용을 포함했다 그러면 CIF 롱비치 이런 식으로 표시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혹시 제 말이 다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요? 제가 계속 반복해 드릴 거니까. 그렇죠? 요것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어쨌든 인카텀 조건을 사용을 해서 가격을 제시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또 중요해요. 그래서 그 말, 뭐 비슷한 말인데 인카텀즈 조건별 제목은 뭐 FOB, CIF, CFR 뭐 이런 제목은요. 매도인이 운송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범위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송인한테 지급하는 비용의 범위. 예를 들어 선적할 때까지다 그러면 선적할 때까지 비용은 셀러가 운송인한테 지급한다. 포더한테 지급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중요한 거 뭐예요? 운송인한테 지급은 셀러가 하지만 그 돈을 셀러 돈으로 낸다 그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실무에서는
가격에 그만한 비용을 플러스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바이어한테 받아서 내는 거죠. 받아서. 마치 뭐하고 똑같아요. 만약에 엄마가 아들한테 야 백화점 가서 택시 타고 가서 20만 원짜리 물건 하나 사와. 그럼 20만 원 받아야 돼요? 아니면 택시 받아야 돼요? 택시까지 받아야지. 물론 아들이 착해 빠져가지고 엄마든 아껴드리려고 뭐 그렇다면 모르겠지만 안 받으면 그만큼 자기 돈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요? 사달라고 엄마가 부탁을 했으니까 엄마가 택시비는 당연히 아들한테 줘야죠. 물건값 플러스 택시비. 마찬가지죠. 바이어가 물건을 보내달라고 그랬으니까 바이어가 운송인한테 지급하는 셀러가 지급하는 비용. 만약에 그게 100불이다 그러면 그 100불은 가격에 포함시켜가지고 셀러가 지급을 해줘야 된다. 바이어가 지급을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죠. 이해가 되시겠죠? 제 얘기가 이해가 안 되시면 계속 돌려가지고 보세요. 돌려가지고 이렇게 이해가 되실 때까지. 어려운 얘기 제가 드린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딱 기억하실 거는 뭐다? 수출 가격을 제시할 때는 반드시 인커텀즈 11가지 조건 중에 하나를 합의를 봐서 정해야 된다. 왜요? 정해야만 그 조건에서 인커텀즈에서 규정하고 있는 셀러가 운송인한테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 결정이 되는 거고 그 결정된 만큼을 가격에 포함을 시켜서 반드시 가격을 지시할 때는 인커텀즈 조건을 포함한 가격을 지시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게 그런 얘기예요. 따라서 매도인은 수출 가격 제시 시 자신이 지불토록 규정된 만큼의 비용을 수출 가격에 포함시킨다. 그럼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수출 가격이라는 거는 물건 가격 더하기 인커텀즈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조건별 셀러가 운송인한테 지불하는 비용의 범위다. 더 쉽게 얘기하면 수출 가격은 제품 가격 더하기 비용이다. 근데 그 비용을 얼마만큼 더해야 되느냐? 그거는 인커텀즈 조건에 따라 가지고 달라진다. 만약에 FOB다 그러면 선적할 때까지 비용을 가격에 포함시키면 된다. 왜요? 선적할 때까지 비용을 셀러가 바이어한테 내도록 돼 있으니까. 이해가 되시겠죠? 안 되시면 계속 반복 복습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반복 복습만이 살 길이다. 근데 묵시적으로는 부대 조건, 운송 조건, 보험 조건들을 포함하고 있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운송 조건 그러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운송수단 불문 조건이냐 해상운송 전용 조건이냐. 해상운송 전용 조건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네 가지예요. 그죠? FAS, FOB, 그쵸? 그 다음에 CIF, CFR. 요 네 개만 해상운송 전용 조건이고 나머지는 해상운송이든 항공운송이든 운송수단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다. 이것도 계속 얘기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운임이 선불이냐 후불이냐. 이거는 뭐냐면 운임은 인커텀즈에 보면은요. 누가 운송계약을 체결해야 된다라는 게 딱 표시가 되거든요. 그때 셀러가 되면 선불이고 바이어가 되면 후불이에요. 선불은 뭐라고 그랬죠? 어저께도 말씀드렸는데 프리페이드, 후불은 컬렉트. 그렇게 얘기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해상보험은요. 강제보험이 있고 임의보험이 있다고 어저께 말씀드렸죠. 강제보험이라는 거는 반드시 들어야 되는 거. 인커텀즈에서 반드시 들도록 규정하고 있는 거. 그거는 CIF나 CIP일 때 셀러가 반드시 들어야 되고 나머지 조건들은 안 들어도 된다. 근데 들면은 누가 든다? 그거는 해상운송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 그래서 이 운송이나 보험 누가 뭐 어떻게 처리한다라는 거는요. 이건 외우는 게 아니고요. 이건 자연스럽게 인커텀즈 하나하나 조건을 공부하다 보면 알게 되세요.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은 일치한다. 그러니까 11가지 조건 보시면은요. 셀러가 어디까지 비용을 운송인한테 지불한다. 그러면 거기까지만 책임을 지면 돼요. 다만 C로 시작되는 조건만 달라요. 그래서 위험에 있어서는 선적지 기준이고요. 그래서 선적할 때까지고 비용은 양육지 도착할 때까지다. 이 얘기도요. 그냥 지금은 들어만 놓으세요. 무슨 얘기냐면 시조건은 셀러가 부담하는 위험과 비용의 범위가 다르다라는 거. 왜 달라요?
사람들이 다르게 그렇게 써왔기 때문에 인커텀짓을 그렇게 규정화 시켜준 거예요. 요 얘기도 제가 나중에 또 계속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인커텀짓 관련돼 가지고는요, 중요한 얘기들을 제가 계속 이렇게 반복해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듣는 내용이 이해가 안 됐다고 그래가지고 아씨 어렵네, 포기할까? 그러시면 안 돼요. 제가 계속 반복해 드릴 거니까. 인커텀즈 강의가 끝날 때쯤 되면은요, 여러분들도 인커텀즈 박사가 되세요. 어디 가서 강의하실 수도 있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아주 즐거운 명절 계속 잘 지내시기 바랄게요. 오늘도 행복하고, 예, 건강하신 하루 되시기 바랄게요.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